트리갭의 샘물 제1장 트리갭 마을로 가는 길에는 오래전부터 소떼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움푹 파여 있었다. 소들은 구불구불 부드럽게 선을 그리며 어슬렁거리다가 작은 언덕 너머로 사라진다. 그리고는 이내 다시 나타나서 꿀벌이 잉잉거리는 토끼풀 사이를 내려와 초원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다. 초원에 이르면 소떼의 윤곽은 흐릿해진다. 소들은 넓게 흩어져 조용히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천천히 풀을 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라도 한 듯이. 소들은 다시 걸어가 마침내는 숲에 다다르게 된다. 소들이 숲의 반대쪽에 이르면 한가로운 느낌은 사라져버린다. 햇볕은 갑자기 뜨거워지고 먼지마저 풀풀 일기 시작한다. 길가에 듬성듬성 난 풀조차 어쩐지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 길 왼쪽에는 자라기가 무섭게 아프도록 짧게 깎인 잔디로 둘러싸인 집이 서 있고, 집 둘레에는 약 1m 20cm 높이의 튼튼한 쇠 울타리가 있다. 쇠 울타리는 마치 계속 가시오, 우리는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만 같다. 길은 그 거만한 집 앞을 얌전하게 지나 마을로 이어진다. 마을로 들어설수록 집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만 감옥과 교수대를 빼놓으면 마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쇠 울타리가 있는 그 첫 번째 집뿐이다. 첫 번째 집과 길, 그리고 숲만이. 숲은 어딘지 이상스러운 데가 있었다. 그냥 지나치는 편이 좋겠는데? 첫 번째 집에서처럼 숲에서도 이런 느낌을 받게 되지만 이유는 서로 달랐다. 집은 너무나 거만해 보여서 그 앞을 지날 때면 왁자지껄 떠들고 싶어지고 어쩌면 돌멩이라도 한두 개 던지고 싶어진다. 이와 달리 숲은 잠자는 듯한 딴 세상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게 된다. 적어도 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숲의 평화를 깨뜨리지 말자. 아무튼 우리는 건드리지 않겠다. 사람들도 숲에 대해 이런 느낌을 가질까?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숲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길이 숲을 돌아서 나 있기 때문이다. 숲을 가로질러 난 길은 없었다. 숲에 들어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숲은 그 거만해 보이는 집의 주인인 포스터 씨네 것이기 때문이다. 울타리를 쳐둔 것도 아니라서 원한다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긴 했지만 분명 주인이 있었던 것이다. 땅에도 주인이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묘한 문제이다. 땅속으로는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점점 더 좁아지면 땅속으로 내려가 지구의 한 가운데에 이르러 다른 땅 조각과 만나게 되는 곳까지일까? 아니면 사이좋은 벌레들이 마음대로 넘나드는 얇은 땅 껍질만을 말하는 것일까? 아무튼 그 숲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까이 오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듯한 집의 주인인 포스터 씨네 것이었다. 그 집 식구들이 한 번도 숲에 간 적이 없고 거기 있는 나무 사이를 거닌 적이 없다 해도 그거야 남이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그 집의 외동딸인 위니도 숲에 가본 적이 없었다. 때때로 위니는 울타리 안에 서서 막대기로 새 울타리의 살을 두드리며 숲을 바라보긴 했지만 한 번도 숲에 대해 호기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무엇이든 자기 것에는 재미가 없기 마련이다. 내 것이 아닌 때에만 흥미가 생기는 것이다. 하기야 겨우 몇천 평에 지나지 않는 숲이 신기할 것이 또 뭐가 있겠는가. 숲은 햇살 사이사이로 어둑하고 그 안에는 수많은 다람쥐와 새들이 있었다. 또한 축축한 나뭇잎이 이불처럼 수북이 쌓여 있을 뿐더러 거미, 나무의 가시, 구더기처럼 그다지 반갑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사람들이 이 숲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것은 사실 소떼들 때문이었다. 만일 소들이 숲을 돌아가는 대신에 가로질러 갔다면 사람들도 무심코 그 길을 따라갔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숲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물풀의 나무를 보게 되었을 것이고
그 물풀의 나무 뿌리 사이에 조약돌 무더기가 감추고 있는 작은 샘물을 발견했을 것이다. 샘물이 발견된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재앙이다. 낡고 지친 지구가 마치 핀에 꽂힌 딱정벌레들처럼 파르르 떨 만큼